네,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담드렸던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총괄 본부장 안미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상임 고문이시다, 또 이 교회 당회장님이신, 또 저희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대전 평강교회를.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신 이성영 목사님을 이따 잠깐 소개드리고 바로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일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중하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국가대창 밀접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국제의원 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주입니다. 지금 사전투표를 5일 남겨두고 오늘 이 자리에 참관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거가 5일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지금 우리 언론들이 마치 예전
탄핵 정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처럼 그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매우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심지어 우리 집권여당 내에서도 마치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식의 그야말로 정당한 탄핵이 아니고 매우 외환, 문재인처럼 매우 외환의 죄. 우리 도태우 후보가 추궁을 했었지만 실제로 저기는 안 됐죠. 하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고는 절대 소추되고 임기 중 내려오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헌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런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민주주의 그 인민재판식 민중 구테타죠. 그게 구테타를 그렇게 싫어해서 민주 하면서 그 군사 구테타를 그렇게 증오하고 심판해온 자들이 민중 구테타는 괜찮다는 겁니다. 민중이기 때문에. 근데 소수에 의한 그런 군사 구테타보다 이 민중 구테타야말로 한 사회를 완전히 그 전체주의 사회로 추락시켜가는 어떤 해역에 있어서, 사회적 해역에 있어서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런 민중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5일 남겨두고 10일 남겨두고 우리가 우리 그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총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받으면서 그 부정선거만큼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여러 국민들 속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관위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 현행법상 그대로 가면서도 뭔가 선관위가 그 선관위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선관위는 대통령도 어떻게 함부로 못하고 집권여당의 대표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끝내 그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을 거부하고 그냥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그냥 뽑아서 저기를 함으로써 그 얼마든지 수많은 그 위조 투표지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런 거일지 그리고 봉인지 잔류형 봉인지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지금 선관위에서는 기존 재생형 봉인지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투표한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위조된 투표용지들을 막 집어넣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 선거인 명부가 없는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아무나 가능한 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나와요. 이게 전자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사전투표일에 우리가 사전투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 프린트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받아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나와서 관내와 관에 사전 투표함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따로 넣는데, 그리고서 이제 개표날 5일 동안, 4일에서 5일 동안 개표 때까지 저기가 여러 장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숙박도 하고, 막 길거리에서 숙박도 하고, 우편 횡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서 개표날 이렇게 와서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 사전투표장 막 여러 군데 설치할 거 없이 길거리에다가 중앙선관위 중앙전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투표기 컴퓨터 단말기죠. 그러니까 중앙 전산 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를 길거리 같은 데다 쭉 설치해 놓고 아무나 본인 지문 이렇게 돼서 본인 확인하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다 얘가 저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를 말하자면 전자 단말기 앞에서 본인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과 원리상, 선거 원리상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유튜버가 사전투표 장소에다가 CCTV를 막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그게 적발되어 가지고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도 이 사전투표가 이 전자투표이다 보니까 이 전산 조작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장 쉬운 전산 조작은 사전 선거인 수를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와서 찍은 사람하고 그 사람들 외에도 얼마든지 사전투표일을 만들어내가지고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감시하겠다고 실제로 투표장에, 사전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 인원 수를 세기 위해서 그걸 감시하고자 그 일을 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몰카라고 해가지고 막 사회적인 비난을 하고 선관위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일이 아니고 사전 투표장에 CCTV를 선관위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니네 지금 사전 투표인 수 증가시킨 거 아니야? 우리 동영상 저기 좀 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보여주면 됩니다. 실제 투표한 인원수하고 나온 결과치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하면 되겠지라는 분이 그런 일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분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저기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당한 그러니까 법을 말하자면 어떤 허가된 장소가 아닌 저기를 침입을 했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있겠는데 결국 그동안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위해서 사전투표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5일 남았는데 이 사전선거에서 전산부정 의혹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얼마 전에도 나서서 뭐 공정선거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선거 직후 그런 전산부정, 그러니까 사전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어떤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 직후에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한 10% 정도를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사후 감사를 하겠다.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야 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마음먹은 놈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못한다 그러죠. 그런 요구들을 우리 국제위원회에서도 당장 이번에 월요일 날 성명서라도 이렇게 내볼까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그 헌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그 자유우파 국민들이 총 벌기해서 투표에 나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막아내고 증거를 잡아냄으로써 이 부정선거로 인한 어떤 1인 1표의 어떤 자유민주 선거의 근간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요.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리산 자락에 인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홀에서 지산의원이라고 의원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대전에서 사시다가 문재인의 원래 전주 분이신데 대전에서 와서 거주하시다가 문재인의 그 전세 대란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지금 전주에 가서 살고 계시고 직장은 지산의원 인홀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거 상단인 교육 때문에 전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저희 대전국자연 상임 고문님이시면 이성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전 평강교회 담임 목사인 이성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생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정 때문에 우리가 뽑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때 여러분과 같이 바른 선거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애국자로서 독립투사처럼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은 상당히 많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현재 과거에 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누가 뭐 되고 있는 세팅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려면 바실레이아 TV를 보시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믿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걸 막아서 우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계속 끝까지 지켜서 나라 사랑하고 후대에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항상 무게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레 오셔서 차도 하시고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네, 경청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런 정말 애국 집회에 항상 오픈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창간인 교육을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상임 고문님이시면서 이 방송과 영상과 모든 오디오를 담당해 주시는 박정훈 목사님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만 하도록 할게요. 저 뒤에서 촬영에 방송에 협조해 주시는 박정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만 인사 말씀드리고 시간을 제가 많이 이제 집중을 합니다. 혹시 밤늦은 시간에 너무 늦게까지 하면은 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돌아가시기가 1부 순서는 여기 마치고 이제 창간인 교육은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제가 책자를 3권을 많은 분은 3권 받으셨고 적은 분은 2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먼저 사전투표 창간인 교육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창간인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거를 순서대로 제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목사님 거기 사전투표 창간인 영상 좀 잠깐 보여주세요. 사전투표 창간인 요거 저기 펼쳐주시면 됩니다. 먼저 맨 첫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 영상은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은 제가 창간인 했을 때의 그 찍어 놓았던 영상이 안 나와요? 거기 카톡 공유한 거에 있는데 지금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사전투표 창간인이 이제 가서 먼저 하신 일들인데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영상을 보고 하는 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로 먼저 봐주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사전투표 창간인 법률 키트가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책 같이 보면서 요거를 익히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법적 의무 고지 2. 투표관리관 도장 등법 촉구 3. 유저신분증 대비 본인 확인 철저 요청 명부 단말기 투표해양 확인 요청 5. 봉쇄 동인 관련 규정 및 협조 요청 6. 사전투표 다수 개수로 별도 제공. 요거는 사전투표 창간인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그 내용들이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 본투표는 괜찮아요. 본투표는 전산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하던 아날로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본투표 창간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아주 정말 철저하게 창간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전투표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잠깐요. 이거는
우리가 사전투표장에 가면 아침 5시 반에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투표 사무관들이 쭉 이렇게 컴퓨터가 들어가면은 관내 사전투표 컴퓨터가 한 줄 있고 관내 사전투표 컴퓨터가 한 줄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 컴퓨터가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컴퓨터 화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0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0으로 써 있거든요. 제로로 써 있는 화면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맨 먼저 가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하실 내용이 이제 그 투표 관리관들이 거기 대표 담당자가 자 여기 지금 확인하세요 하고 보여드려요. 투표 저기 이제 기표하는 기표소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장기 투표 도장이 있는지 그런 거 물론 없겠지만 엉터리 없이 일장기 우리 저기 도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투표 도장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봉인지가 저렇게 하얀 것이 저거 말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옆에 저게 아까 단말기인데 요 지문 찍는 거 단말기가 이쪽에 전자 지문 찍는 게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서명하는 게 한쪽에 그 검정 그 창이 서명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어이없는 게 저게 요시킹이라는 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안미라 이름이 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안 그려요. 사인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사인하세요 하면 우리 서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왜 안미라가 왜 뜨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의심은 중국 그 유학생들이나 그 조선족들이나 가짜 그 신분증 위조해서 와가지고 자기 이름 한글 쓸 줄 모르니까 그렇게 그리게 만들었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 유치하게 왜 이름을 띄우냐 이거죠. 저는 거기부터 의심이 가게 다음이요. 네, 저거는 이제 그 관리관의 그 컴퓨터인데 다 이제 마쳤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여기 처음에 가면 그 사인이 떠요. 그 다음에요.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 저기 이제 가셔서 제일 처음에 5시 반에 가면 저 화면이 떠서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화면이 떠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 봉인지 이게 지금 이제 컴퓨터 봉인한 건데 여기 지금 땅땅점이 있죠. 저거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우리가 확인하는데 가서 컴퓨터 봉인한 게 저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저렇게 하얀 점점점이 있으면 누가 꼈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이건 이제 다 봉인한 거를 떼어서 옆에다 놓은 상황인데 봉인지를 띄면 하얗게 이렇게 문양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떼었다는 표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저거는 사인할 때 이제 요거 대충 보고 설명하고 다시 칩자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저거는 사인할 때 우리가 이제 오후 투표하시는 분들, 오후 참관하시는 분들은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그 관리관들이 가운데다 사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돼요. 간인을 하면 봉인지를 떼었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바깥에까지 나오게. 그런데 관리관들은 펄쩍 떼어요.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못하게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알겠죠? 우겨서라도 간인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특수 봉인지가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아무 자국이 안 나와야 돼요. 원래가. 근데 이것이 아까처럼 하얀 문양이 나온다는 거는 재생으로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처음에 아침에 5시 반까지 가셔서
저런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간인한 모습입니다. 간인을 여러 군데다, 지금 봉인지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보이죠? 다 간인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간의 사전 투표인데, 이거 혹시 영상, 동영상으로 되지 않아요? 예, 동영상. 잠깐만, 상당히 더 가야 되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공연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수시로 내일 오는 걸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어서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상당히 어느 분 따라가시겠습니까? 한번 일동당 두분 아닙니까? 한번 벌써 같이 할까요? 요거 하나 좀 설명해 주죠. 돈으로 사실에서 한번 어떤 이상 없다는 거. 지금 지금 이런 육경 모습. 이 장면은 간의 사전 투표함이에요. 간의 사전 투표함이 가운데 저게 잠금 장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잠금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우편 투표가 배송이 돼요. 선관위로. 그러면은 그 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아요. 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서부 선관위 가서 이제 투표 참관인을 먼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선관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때 지난번 4.15 총선 때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그냥 국장방에 저런 투표함을 하나 갖다 올려놓고 CCTV도 없어요. 그럼 하루에 2번 우편물이 와요. 그러면 그냥 뚜껑 열고 넣고 그 다음에 또 뚜껑 열고, 그렇게 되면은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선거 종사원들이, 젊은 애들이 이 투표 때가 되면 한 30-40명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숙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투표함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 우편물 꺼내갖고 다른 거 집어넣고, 아니면 더 추가로 얼마든지 더 집어넣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CCTV가 없어요.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건 우편 투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국장실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안심합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한다면 하루에 6번 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6번 와요. 그럼 우편 투표함을 6개를 만들어서 한 선관위마다, 선거구마다 6개가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 안전핀 없었잖아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 마냥 봉인지를 꼈다가 집어넣고 또 다시 다른 거 붙이고 그런 용도예요. 근데 봉인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핀도 없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요식행위,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지금 그런 현 상황입니다. 선거 상태가. 이 투표 상태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잔류형해야 되는데 잔류가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공연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수시로 내일 오는 걸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이 핀이 안 들어있잖아요. 잠금 장치가. 누구 상당히 어느 분 따라가시겠습니까? 한번 일동당 두분 아닙니까? 한번 벌써 같이 할까요? 요거 하나 좀 설명해 주죠. 돈으로 사실에서 한번 어떤 이상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하는 현실입니다. 저게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네. 저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예. 자, 거기까지 다음 넘어갈 시간이 없어서. 예, 이제 저기 봉인지 띄면은 저렇게 이제 색이 변하죠. 근데 어떤 투표 봉인지는 깨끗해요. 스카치 테이프 마냥 때도 하나 자국도 안 남고 똑같이 껴져요. 그런 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이제 개표로 넘어가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다 일일이 못 짚어드려도 이 책자를 다시 집에 가셔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체크할 거는 투표 전에는 이제 그 이쪽 하단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투표 전에는 이제 법률 키트 2번, 3번, 4번, 5번 위에 거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 행랑 사진, 동세 사진, 동인 사진 이걸 우리가 다 촬영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투표 전에는 사전투표서 자수 대수록 작성 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다른 거 필요 없고 아까 그 컴퓨터에 0으로 돼 있나 그거만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제로 상태. 다른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 후에 컴퓨터에 이제 투표자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은 간이 사전투표, 한 줄은 간내 사전투표. 간내 사전투표는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내 사전투표는 한 4개, 이제 한두 개가 찍어요. 간내 사전투표자 수가 찍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화면에는 간내 사전투표는 그 줄에 있는 건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간내 사전투표도 똑같은 숫자가 컴퓨터마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개만 확인하면 나하고 앉은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마지막 직계표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다 전송하느냐? 지금 우리 있는 그 참관인 방 있죠? 예, 어느 투표소, 누구, 그 다음에 사진 이렇게 첨가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후 투표자가 해당하는 겁니다. 오후 투표자. 예, 오전은 가서 그 봉인된 거 0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기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오전 참관이 됐기 때문에 오전 참관인은 처음 시작할 때 0인지를 확인하 0인지 여부를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오전 마칠 때 0 숫자가 나온 현황을 찍어가지고 네. 카톡에 올리고 네. 마지막 그 오후 사람은 마지막에 끝날 때 네, 마지막. 사진 투표 현황을 더 찍어가지고 네, 12시 거는 안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 네, 오전 바는 카톡방에 안 올리셔도 돼요. 왜냐면 헷갈려요, 제가. 예, 그거 좋은데 오후 거만, 마지막 집계표만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 바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괜히 올리시면은 혼돈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거기 이 산쪽 사전투표 관리관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관리관이 나가더라고요. 그 투표소마다. 예,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투표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투표 참관인이 발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162조와 161조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이 책자 꼭 가져가셔야 돼요. 투표 현장에 꼭 책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 여기 써 있어요. 이걸 가지고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책자가.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4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투표관리관의 4인당인 준법 촉구 요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법률 보세요. 4쪽의 하단에 보면 제158조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이 사인을 찍게 돼 있어요. 제 158조 3항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선관위가 상위법이 분명히 158조 3항에 사인을 찍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변형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건 하위법이잖아요. 그러면서 투표용지의 날인을 어떻게 고쳤냐면 부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건 거소투표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전투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그래서 가시면 저희가 드린 용지가 있어요.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그 용지 받으셨죠? 이거 반드시 제출하고 오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투표 이의제기서 한번 봐주세요. 이의제기서에 투표 참관인 이의제기서가 있죠.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 라인 위반에 대한 무효처리 요청 요거 있죠. 요거를 하고 나오실 때 사전투표 하고 나오실 때 관리관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 그러니까 만약에 제1투표소든지 뭐 용전동 사전투표소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면 내가 서구면 서구, 동구면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성구면 유성구, 가바구, 을은 그냥 통영에서 유성구를 하시면 돼요. 중구, 거기 위에다가 그렇게 쓰시고 발씨는 투표 참관인, 그러니까 내가 어느 투표소에서 참관을 했는지 앞에다가 잠깐 기술을 하시고 뒤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전투표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를 앞에다가 기명하시고 뒤에다 이름 쓰시고 서명. 그러고서 그대로 날짜 내가 4월 5일이면 5일, 4월 6일이면 4월 6일 날짜 쓰시고 이거를 관리관한테 내시면 관리관은 이거를 수합해서 선관위에다가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관리관, 근데 제출하시기 전에 사진 찍으시는 그 원본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제출하고 오셔야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거소투표는 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거소투표를 사전투표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예. 선상 투표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표를 오잖아요. 예, 따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장에서 하는 거는 직접 투표하는 건데 당연히 찍어야 되는 찍어야 되죠. 근데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관리관한테 우리가 못박질러서라도 당신 아니요, 하지 마세요.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우리가 수도 없이 그걸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쟁하지 마세요. 요걸로 투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 이미 늦었는데. 아니 이미 이제 이 시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항의한다고 시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관이 자기 임의로 지금 법이다 내가 찍어야겠다 해서 임의로 찍었을 때 그러면 인쇄된 위에다가 자기 도장을 꼭 찍어도 돼요. 불법은 아니죠.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리관 중에는. 네.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 그러면 이거를 미리 관리관한테 보여주면서 찍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본인은 할 수 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거는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미리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참관인으로서. 이게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저는 작년에 해갖고요. 그 답변이 말도 안 되는 걸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저는 그걸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될 거예요. 네. 그
그다음에 이제 위조 신분증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게 되게 확인할 때 그냥 얼굴 보고 되게 신분증 보고 그거만 확인해요. 그런데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사무관들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성명,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그거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꼭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원칙입니다. 성명,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성명, 이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성명,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무관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확인할 때. 그거 안 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해달라고. 언성은 절대 높이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2번에 제98조 2항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할 때 그거를 위조를 막기 위해서 성명과 생년월일 미리 이렇게 말해달라고 꼭 부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집계표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11쪽에 가면 요게 이제 발일정자 표시하는 게 나와요. 가면은 한쪽에 투표함은 간내 사전 투표함, 그 다음에 이쪽 줄에는 간내 사전 투표함, 양쪽에 놓여 있어요. 투표함이. 그렇죠. 근데 2인 1조가 짝이 돼서 갔을 때는 한쪽씩 맡으면 좋아요. 한쪽씩. 당신은 관내, 나는 관내, 이렇게 하면 좋겠고, 거기 가면 지금 이제 저희 대한당에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에서도 들어옵니다. 우리 우파가 2명씩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유통일당에서도 요번에 이제 창간인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2명이 우리 대한당이 2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서 협의를 하세요. 같은 우파끼리. 내가 요거를 하고 있으니까 종이 하나 찢어주면, 이게 없으면 하나, 여기 여러 장이 있으니까 찢어주면서 요 간의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그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그것만 개수하시면 돼요. 넣는 거 와가지고 투표함에다 넣을 때, 와서 줄 서 있는 거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투표함에다 넣을 때 발일정자를 하나씩 표시하면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여기에 보면 법률에 확인할 수 있어요. 상관인이.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법률 사항이. 거기 맨 나랑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 투표, 이게 이제 컴퓨터 하시는 사무관한테 가서 2시간에 한 번씩이나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내 거랑 대조를 하세요. 자, 그러면 내 거랑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내가 더 거기가 컴퓨터에는 115인데 나는 110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내가 틀리지 컴퓨터는 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조작을 못해요. 왜요? 우리가 들고서 뭐 하는 척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적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니네 장난치지 마. 이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수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예. 그래서 간혹 틀릴 수도 있으면, 아, 이거 내가 틀렸네. 너무 차이나게 컴퓨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 문제제기를, 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더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해보니까. 그럴 때는 다시 거기부터 이제 다시 정정해서 또 이제 발일정자. 여기 보면은 몇 시에 얼마, 몇 표 나왔다는 걸 이제 요 옆에다 귀퉁이에다 적어놓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대조해갖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시그널.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시그널 역할도 되고, 마지막에 이제 컴퓨터에 가서 마지막 오후 투표자들이
5호 투표자들이 마지막 확인할 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때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중간에 가서 사진은 못 찍어요. 1시간마다 가서 확인할 때는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 이제 투표자 수가 나왔을 때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진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대충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거의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걸 다 하자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발일정자도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오전반은 가서 제로가 되어 있는 거 확인, 마지막 오후반은 마지막 카운트된 거 숫자 촬영, 예, 보고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사전투표. 관내 이거는 다 둘 다 하는 거라고요? 아니, 둘 다 하면 좋은데 둘이 있을 때는 하나씩 맡아서 당신은 이쪽, 당신은 이쪽.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른 당에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땐 관내만 하세요. 예, 관내만. 예. 두 개는 다 불가능해요. 숫자가 헷갈려. 그리고 집계 1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그거를 어디다 적어놓으라고요? 그 옆에 발일장자 내가 쓴 숫자하고 네. 컴퓨터에서 대조한 숫자하고 그 옆에다가 내가 알아만 보면 돼요. 내가 알아보길 수만 있게. 옆에다가 시간 적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질문 있습니까? 관내는 이제 이 대전에서 내가 이제 아무데나 가서 그냥 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나는 미리 투표하고 싶어. 그러면은 근처에 사전 투표소는 동에 하나예요. 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관인을 투입할 수 있는 숫자는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여기 사전 투표를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린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근데 정구성님은 막 난리를 치셔. 자, 내가 원하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근데 그거는 원래는 전화 상담 안 해야 돼요. 제가 신청 받으면 애가 알아서 뿌리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해드렸더니 나 이거 여기가 가까운데 저기로 해놨어 하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선관위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나 진짜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할 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뿌릴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영상에서 국장방에 투표함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네, 서구에서 그랬어요. 4.15 총선 때. 지금은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안 돼. 그러니까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건 이제 제 내피셜인데 그동안 이제 이 참관인을 계속 활동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신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 뿐이지 확실해요. 인쇄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내 사전 투표는 통을 그날 행랑으로 이렇게 뽑아서 선관위로 이송을 해요.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는 다 쏟아요. 통에 있는 거를. 이제 그건 우편 봉투로 돼 있어요.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고, 관내 사전 투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편지로,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는데 대전에서 해.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함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봉투에다 넣어서 그 투표함에다 넣으면 이거는 우편 이제 우체국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그 서울까지 가겠지요. 그 투표함이 관내 사전 투표함이에요.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함은 봉투가 들어가고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가서 보시면 바로 알아요. 근데 그 투표함이 아까 그게 관리가 허술하다고 그랬죠.
전에는 4박 5일 동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부정선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식행위로 봐. 우리 이렇게 CCTV가 24시간 너희들한테 보여주잖아. 하고 공개를 해요. 그거는 손 안 대요, 거의. 그러나 관외사전 투표는 막 택배 마냥 여기저기 바구니에 담겨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사무국장 방에 있으니까 이거는 뭘까요? 그거는 아주 그냥 뭐 이거는 힘도 안 들이고 바깥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유성 선관위를 들어갔어요. 참관을 했어요. 이제 이따가 개표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개표 참관인 할 때 원래 법률상으로 관외사전 투표, 관내사전 투표를 먼저 개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개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에 저희가 여기 왕혜영 여사님도 있지만 12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들어갔어요. 그 3구 대선 때 윤석열 그거 할 때 갔는데 거기 이제 유성구 선관위 담당자가 유병학 씨라고 굉장히 젠틀맨이에요. 이제 저하고 잘 이렇게 교류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지켜주셨어요. 그분은 다른 데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똑같은 데 제가 이렇게 동구도 투입하고 중구도 투입하고 서구도 투입하고 다 투입했고 나는 유성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하고 이제 안면이 많고 서로 간에 협조 관계가 생겨서 저희가 요구하는 걸 다 해줘서 제일 먼저 관외사전 투표함을 개함을 했어요. 근데 다 이재명이에요. 90%가. 진짜 처음에 너무 맥 빠졌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투표소에서는 그거를 12시 넘어서 개함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분명히 이기는 거 보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졌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우리 확실하게 니네들한테 24시간 CCTV 보여주잖아 하는 거는 관내까지만. 관내는 제외.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왜 필요해? 인쇄날인이. 그거 바꿔치기 하려면 사인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좀 인쇄날인을. 관외사전을 못 막으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무의미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그때 장동영 님이셨어요. 장동영 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동영 님 도움으로 유성구 원래 개표 참관인은 한 구에 6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유성구는 이제 우리 갑이 있으니까 12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장동영 님이 반을 도와주셨어요. 다른 국힘당은 어림도 없어요. 내가 장동영 님을 그래서 존경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카톡이 돼요. 그런데 그때 장동영 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유성구에서 15년 이 선거를 지켜봐 왔는데 유성구는 항상 15,000표씩 졌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15,000표 이겼습니다. 우리가. 덕분입니다. 예, 3구 대선 때 간의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90%가 나왔어도 15,000표 차이로 우파가 이겼어요. 윤석열이가. 역사에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유병학이라는 그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 저희들하고 공조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12명이 우리 왕혜영 여사님 같이 갔었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참 진짜 개표를 잘했어요. 개표 참관을.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성과를 거뒀습니다. 요번에도 그걸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개표할 때 관외를 먼저 법대로. 예, 법대로.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개함을 관내 먼저 하고 거소투표 먼저 해라. 그러고서 찍으세요. 그거
상황이 나타나나 여기 손 탄 건지 안 탄 건지 보면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참관인 요거 있어요. 투표 참관인 자료집 요거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자세히 설명 안 드렸어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숙지해서 읽어보세요. 들고 가세요. 참관인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본투표입니다. 본투표는 전산이 아니죠. 우리 해보셨죠? 줄 서서 들어가면 거기 명부, 선거인 명부가 있어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 그동안에 파주에서 한 가지 사례입니다. 파주에서 알바했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비닐장갑 끼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비닐장갑이 사전투표 전날 7,500쌍이 나갔고 그 다음날 7,500쌍이 나갔어요. 그러면 합계 사전투표 일수가 몇 명이죠? 12,500. 근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122,500. 그 122,500이 투표를 하려면 4.7초에 한 명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4.7초에 한 명.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35세가 투표를 하고 132세가 투표를 하고 죽은 사람 주민등록 다 살려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국자연이 이 부정선거를 없애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하자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투표 거기 투표 참관인 법률 키트 나오죠. 이쪽에 투표관리관의 법정 의무 고지 2번 투표관리관 도장 준법 촉구 3번 위조신분증 대비 본인 확인 철저 요청 4번 동세 봉인 관련 규정 및 협조 요청 투표용지 개수 및 일련 번호 확인 네, 요건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발일정자 여기선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 이제 100매씩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놔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제 그 선거인 명부에 이제 사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면 가서 투표용지 받죠. 그 다음에 기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에다 넣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투표용지 받을 때 한쪽 귀퉁이가 일련 번호가 써 있고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점선에 의해서 잘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떼서 줄 때 하나는 자기네들이 보관하는 요 조그마한 통에다가 그 조그마한 쪽지를 넣고 그 투표지 주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조가 없어요. 이게 투표인 명부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관 도장이 음영을 본따서 저 선거관리관에서 관리관 이름만 빌려갖고 인쇄 도장을 공용 도장을 찍어요. 사인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까지는 지금 말할 게 뭐 너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본투표에서는 어디에 가서 보관돼 있지 않고 바로 이송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손이 좀 덜 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4.15 총선에서는 그것도 손을 댔어요. 그것도 손을 대서 막 엉터리 투표지가 막 들어가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고 못 잡았고 우리가 제일 지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건 사전투표. 예. 근데 다행히 우리가 외쳤던 거 3년여 4년여 동안 외쳤던 게 그래도 통과된 게 QR코드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2번 찍은 이 사람 들어가서 보면
누구를 찍었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성향이 어떻구나, 누굴 찍었구나 금방 나와요. QR코드 안에는. 그런데 그거를 바코드로 바꿨어요. 거기에는 일련 번호가 들어가요. QR코드에 일련 번호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일련 번호가 바코드 보고 몇 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육안으로.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바코드에는 또 더 많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QR코드나 바코드나 형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선심 쓰듯이 우리가 하도 QR코드 하니까 그래 바코드로 이게 공직선거법에 바코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 바코드 해줄게 선심 쓰듯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양보부터 걔네들이 안 들어준 게 뭐예요? 관리관 도장. 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왜? 투표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찍어내야 되니까 필요할 때. 부정 표지. 그 다음에 이 3점 넘어갑니다. 예,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관 도장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의제기서 보시면 5쪽에 나오죠. 5쪽에. 이거를 가져가셔서 보시고 여기에 법령이 우리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법률로. 그걸 확인해서 이의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은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정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5쪽에 본투표도 관리관 도장을 인쇄는 아니지만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규격과 사이즈와 저거로 관리관 도장이 내려와요. 선관위에서 줘요. 그리고 걷어가요. 걷어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도장의 역할입니까? 그런데 본투표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그냥 요번에는 손 안 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본투표는 그럼 발일정자 필요 없다. 네. 가서 이제 그 일련 번호가 그거만 가끔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서 일련 번호가 몇 번까지 나갔는지 오후반 그거 숫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카톡방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 번호 그럼 그냥 투표 띄는 거. 그러니까 띈 거에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몇 번, 1590, 얼마,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발급한 그 숫자만 기록을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마감할 때. 네, 마감할 때. 오후반. 그 다음에 사전투표 오전 오후, 본투표 오전 오후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을 때 점심시간에 나가지 마시라. 그런데 내가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해야 돼서 내가 투표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사전투표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사전투표 없애자라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본투표 날 이제 잠깐 내가 다행히 이 투표소 참관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 투표 장소야. 그럼 거기서 하시면 되되 그게 좀 나갔다 오셔야 될 경우는 그거는 제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일정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까 가서 본 숫자와 갔다 와서 확인한 숫자 그거는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허용하고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예, 식사를 뭐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좀 끼니를 때우는 방식으로. 자, 질문 있습니까? 본투표에 대해서. 예, 본투표에 대해서 더 질문 없죠? 예, 본투표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충돌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제 대전 3구 대선 때
우리 대원 한 명이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막 이렇게 하고 해갖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수갑 채우고 나 데리고 갔어요. 소란 방해 그걸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예, 그냥 조용조용 투표에 방해가 안 되게 우리 책자에 있는 법률 요걸 들이대고 이의제기를 하시고 본투표 거기 저기 용지 나눠드렸죠? 본투표 본투표는 없네. 예, 이의제기서는 사전투표 때 내시면 돼요. 예, 본투표 예? 본투표 때도 해야 돼. 예, 아니 본투표 때는 제가 안 드렸어요. 예. 다 이거잖아. 근데 본투표도 하려면 요 책에 있는 거 뜯어서 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해도 되죠? 예, 복사해서 해도 돼요. 나는 본투표도 하겠다. 이의제기 하겠다. 그런 분은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하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사전투표는 나눠드렸는데 본투표 거는 본인이 이것도 문제 있어. 이의제기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이의제기 하는 거는요. 문서예요. 공적 문서예요.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원본 반드시 찍어서 보관해 놓으시고 답변이 안 할 때는 이거를 행정초성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말씀하세요. 선거 그 장소에 이의제기하면 기록하는 곳이 있다는데 네, 있어요. 그것도 기록하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관리관들이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이의제기하는 것 동시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그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쟤네들을 예민하게 건드리시지는 마세요. 저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이분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 악용을 하더라고요. 이 참관인들이 이게 무식하게 막 이런 쪽으로 악용을 해요. 자기네들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선관위에서 날카롭게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 순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고소장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유를 써서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셔도 돼요. 제가 자료 다 드렸거든요. 예, 예, 말씀하세요. 나도 이의제기 조용히 하시고요. 조금 조용 좀 해주시고요. 저거 이따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좀 우리 위원장께서 이의제기서하고 고발장이 있는데 아까 칙기를 보면은 158조 사방을 분명히 위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58조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관인은 다 가서 이미 사전선거에서는 사전선거 득표의 인쇄용지는 158조 사망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관인들 전원이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미 여기까지 가셔가지고 고발장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 인식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158조 사망을 분명히 위반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하위법의 규칙은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상위법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장을 찍고 교부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158조 사망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은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발장을 작성하셔가지고 경찰서에 내는 것도 우리가 다 합쳐서 한번 해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입니다. 네. 저 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장까지 쓰실 그럴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본인이 경찰서에 조금 이제 조사 받으러 가고 뭐 좀 그런 과정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의제기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거는 경찰서 고발은 선택사항입니다. 예.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관리관한테 의무사항이니까 하시라고 권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관리관은 미리 확인서를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나는 이 관리관 도장 저기 선관위에서 내려준 거 그거 있는데
그걸 내가 뺐나? 확인서 있는 거, 이거 안 나와 있어. 예, 제가 뺐어요. 그 확인서를 써가지고 온 관리관도 있었어요. 나는 내 사인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개표 넘어갑니다. 개표 해주세요, 목사님. 개표는 이제 성간이가 지금 한 성간이에서 6명이에요. 제가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랑 같이 익히 손발을 맞춰서 싸웠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특공대 조직을 해서 9회 6명씩 했는데 이제 서구 성간이는 서구 각 우리 합해서 12명이고 이게 저기 그 컨벤션 센터 그 저기 MBC 방송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컨벤션 센터에 이제 제1 전시장이 유성구가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제2 전시장이 서구가 돼요. 개표하는 장소가. 그 다음에 동구는 대전대학교 거기 강당 아시죠? 예, 거기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구를 한밭체육관인지 내가 정확하게 그거는 몰라요. 근데 문자가 다 올 겁니다. 지금 저한테 신청하신 거 이거 하기는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문자가 성간이든지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다 가요. 참관인들한테. 예. 그리고 지금은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저기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박영일 대장님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표는 이제 여기서 42명인가? 아마 그 정도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보실 거예요.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아까 먼저 거요. 앞에, 이게 전체 사진. 이제, 개표장에 먼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안 돼 있을 때 사진을 먼저 찍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성간이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입니다. 사전 투표함. 아시겠죠? 그것이 아예 안 보여.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똑같지. 이게 안 보이냐? 이게 왕혜영님 목소리인 것 같아. 예. 저기 이제 저거 성간이에 사전투표함 보관돼 있고 거기에 CCTV가 있어요. 저거를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하고 제가 좀 속았어요. 그때 3구 대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성간이가 이렇게 하면 못 속이겠구나 했더니 함정이 어디였다고요? 관내 사전투표함. 예. 예, 이것이 이제 요번에는 제가 이거 이제 이거 투표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배송을 해야 돼서 받으러 서구 성간이를 갔어요. 그 다음에 유성구 성간이도 가고 동구 성간이도 갔어요. 그랬는데 서구 성간이하고 중구 성간이가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를 했는데 전에는 서구 성간이 우리가 복도에 가서 지켰거든요. 12시가 되니까 쫓아내더라고요. 우리는 바깥에서 못 들어가고 성간이를 지키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2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때를 듣나 이사를 했는데 앞에 차단봉부터 간등 성명을 해야 차단봉이 열려요. 무슨 교도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들어가서 또 문 열고 들어가려면 또 거기서 사람이 간등 성명을 해야 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안 들여보내줘. 사무실에는 안 들여보내줘. 사람이 하나 나와. 무슨 일로 나오셨나요? 예, 뭐뭐뭐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바깥에다 사람 세워놓고 가서 뭐 들고 나와요. 와, 크레물린 궁전이에요, 완전히.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시스템이. 야, 이 성간이가 엄청 신경 쓰는구나.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2년 사이에 이안 빌딩에 있던 서구 성관이가 저쪽에 그 어디야 조금 이사를 했던데 그 서구 경찰서인가 아니 군사경찰서인가 그쪽 서구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동구하고 서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들어가요. 우리 참관인들이 아니 감시단들이 바깥에서 뭐 찍어 그럴 장소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감시단이 뭐 한다고 지금 어디는 그 단체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던데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감시단 바깥에서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에서 다 장난하는데 전산으로 장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감시단 조직 안 했어요. 다른 데는 감시단 조직 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저는 그 의미를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표 그거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기 근데 이게 지금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개표장으로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어요. 선생님분들 지금 여기 첫 번째 관행에서 우리 이제 이상 없는 자분 봐주시겠어요? 우리 수공인들의 관리주고요. 잠깐만요. 지나가고 축하가야 돼요. 하고 여기 지나가는 길이다. 네, 지금 투표함이 이제 굉장히 선관위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뭐 서구 만약에 서구면 서구 무슨 투표소 이렇게 쭉 일렬로 라인을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거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 한쪽 편에는 거소투표소 또는 이제 관외사전 투표소가 들어오는 관이 이렇게 또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하드웨어는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관외사전 투표소는요. 저게 핀을 뽑아야 돼요. 핀. 장동장치. 지금 보셨다시피 관외사전 투표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거가 4.15 총선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우리 김희석 부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김희석 부장님, 예, 이 김희석 부장님이 발견한 건데 4.15 총선 때 중구에서 어떤 사례가 있으냐면 이은권하고 황운하가 그때 출마했어요. 그랬는데 저거를 개함을 했는데
예, 목사님 그 다음 장면 좀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제 개봉한 거, 이렇게 동남한 거를 띄잖아요. 이렇게 약간 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속 알맹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겉봉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모아놔요. 그 다음에 알맹이는 여기서 이제 개수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 봉투에 이제 분명히 중구로 해서 왔어요. 중구 이제 투표지로 성관위로 해서 주소가 돼서 왔는데 알맹이에 보니까 세종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주께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관위 그 사무원들이 이게 왜 공주께 들어있고 왜 세종께 들어있지? 그러면서 야, 이 봉투 다시 확인해. 혹시 몰라 공주께 있을지 세종께 있을지 다 순진한 그 사무원들이 종사자들이 쭉 다시 넘겨봤어요. 안 나와요. 알맹이는 봉투는 중구인데 알맹이는 세종 공주.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가지고 관리관을 불러갖고 이게 이상하네요. 왜 세종께 있네요. 공주께 있네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투쟁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관리관한테 이상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뺏어가더래요. 그러고서는 그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무효 처리했어요. 그러고 끝.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경찰 불러도 못 들어와요. 성관이 파워가 하도 세서 경찰 신고하잖아요. 성관이가 딱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이 대한민국 성관이는 무소불위 헌법보다 더 높아요. 지금 상황이. 아까 봤죠? 내가 서구 성관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무슨 몇 번 이렇게 사람 신분 확인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상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이거 고쳐 안 고친대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저기 그 선관위 들어가는 장면을 기자를 대동해서 한번 찍으시면 어때? 그거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 기각 신청을 재검표 이거 재검표 해달라고 150 몇 개가 4.15 총선 때 돈 내고 해놨잖아요. 잡아놨잖아요. 4년 그냥 뭉개고 끝냈잖아요. 이유 없음 하고.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법원도 다 똑같아요. 범죄자예요. 경찰도 손 못 써요. 지금 현상이.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제가 4년 동안 왜 길바닥에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그 현상을 보니까 나라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표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냐면 지금 사무원들이 추리잖아요. 추릴 때 2번은 2번대로 추려요. 1번은 1번대로 추려요. 그 외의 건 또 그 외의 것대로 추려요. 다 이렇게 차곡차곡 해놔요. 그러면 거기서 개수만 하면 돼요. 개수만 하면 그거 종합해서 얼마라고 하면 돼요. 두세 사람이 1번에서 내가 개수한 거 그 다음 넘겨서 나 이거 맞아. 그거 수검표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왜 전자개표기에다 또 돌리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뭐예요? 전자개표에 들어가면 조작된 값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다 수기표 다
다 한 사람씩 해서 100매씩 해놓거든요. 1번 100매, 2번 100매 다 차곡차곡 해놔요. 이 사무원들이. 그걸 왜 전자개표에 들어가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요, 그 과정을. 요번에도 또 하겠대요. 말로는 수 검토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행히도 요번에 그 40 몇 개 정당이 되는 바람에 비례투표지는 개수할 수가 없어요. 수개표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하늘이 도왔어요. 그러나 저거 이제 지역구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전자개표기를 쓸 거예요. 어쨌든 네. 지난번 선거 때 아주 세게 몇 번씩 접어가지고 전자개표 안 돼가도록 하자 그런 학독방에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개표 참관이 아니 투표 참관인을 하면서 보니까 반 접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요. 보니까 이게 꼭꼭 접는 사람은 한 10%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야 파급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앉아서 접어서 넣으세요. 접어서 넣으세요. 이제 자꾸 이제 환기를 시키죠. 그리고 사무관들한테 2번 접으세요. 2번 접으세요라고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해요. 그런데 안 접어요, 잘. 그게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는데 굉장히 넓죠. 우리 팀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최대 12명. 저거 다 커버하나요? 못해요, 개표 참관이.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런 게 돌더라고요. 입력값.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매를 해놨어. 모아놨어. 그러면은 이제 분류기에 들어가요. 이게 개수기에. 들어갈 때 그걸 확인해 주시니까 우리는 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표 참관인들, 그 대장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조를 짜서 하나씩 한 기계를 맡으세요. 기계를 맡아서 계속 촬영하세요. 배터리 가져가세요. 여분. 그래갖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무원이 이거 올리면서 이 숫자를 입력하잖아요. 개수하기 전에. 그거 이의제기 하셔서 우리 강춘영 대표님 잘 들으세요. 개표 저거 아까 볼 때 전자개표기 그 코너를 하나씩 맡으세요. 다른 데 다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고 우리 팀은 그 기계 하나씩 다 맡아서 계속 촬영을 하세요. 혹시 입력값이 먼저 개수하기 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입력값을 먼저
입력을 시키고 개수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300매입니다. 그러면 300매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입력값 전체 숫자 300 하고 써놓잖아요. 이게 이제 조작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찍으세요. 왜 이거 지금 입력값을 왜 넣죠? 항의하시고 찍으세요. 계속 옆에서. 부담스러워서 못할 거예요, 아마. 한 사람씩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자유민주당도 들어오고, 내가 알기로는 자유통일당도 들어옵니다, 우리 우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도 들어가요.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돌아다닐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런 상황에서 아무리 가서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관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맡으세요, 기계. 그러고서 계속 한쪽에서 찍으세요. 그 기계값 조작 하나 안 하나 하면은 제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돌아갈 때 이게 법령에 나와요. 그 개표창간인 제가 책자 나눠준 거 보면 100매 이상으로 착착착착착 넘어가면 이것도 이의제기를 하셔야 돼요. 100매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은 못해도 넘어가는 게 너무 빠르면 제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성구 거기 개표장에 들어가서 유병학 씨한테 이제 건의를 한 것이 여기 와이파이 꺼주세요. 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껐어요, 우리는. 그때. 여기 와이파이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좀 이게 투쟁력 있게 그렇게 개표 참관인들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히시고. 저거는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소리인데, 저게 집계부인데, 집계부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3구 대선 때 발견한 건데, 분명히 숫자가, 이렇게 300이 나왔는데, 500으로 슬쩍 쓰는 거예요. 집계부에서. 그거를 이의제기를 해서 고쳐서 쓴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집계부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집계부거든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저게 불륜기. 불륜기입니다. 문제의 불륜기. 이거 배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배구로요. 제가 배구를 해달라고. 자, 배구를 해주세요. 배구로. 예? 속도 배구를 해주세요. 그쪽이 100으로 하는 거예요. 법령에 지금 이해가 아니에요? 배수기가 100으로 하자고 아까 얘기하시는 거고, 요거는 비수기라 수량을 재는 게 아니라서 상관이 없어요. 이거 불륜기네. 이건 불륜기. 근데 여기서도 촬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1번이 2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거 그냥 해주기로 했는데 저기요 다 안 찍힌 거 저거 해주기로 했는데 다 안 찍힌 거 아니 저기 지금 무효표 가는 거 반쪽 반만 찍힌 것도 해주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저 무효표 선관위 아니에요 저거. 반쪽 끝에 있는 거 무효표. 1번 안에 있는 게 무효표가 아니고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다. 그래서 진단식에 보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tip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드리는 경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저거는 참관인 그거를 못 받은 사람들이 위에서 저렇게 감시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저가 이제 저기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감찰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팀이에요. 12명 들어간 우리 팀.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치고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저 때가 한 3시쯤 됐나? 그렇게 됐을 때예요. 우리 12명 모여서 파이팅 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끝이죠 저게? 우리 왕이 오고 멋쩍 그냥 뛰어서 올라갔어.